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는 이제는 10만 유튜버이자 토트넘의 1티어 유튜버 제자르의 오늘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타임즈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은퇴하기를 바랐지만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안 해 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서 토트넘이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타임 스포츠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엔젤 감독과 레비 회장이 이제 운영하는 토트넘의 운영 방식은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토트넘은 이적 시장 소식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월 이적 시장에서 콜로 무아니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콜로 무아니가 토트넘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토트넘은 주급을 많이 주는 구단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로 무아니의 주급을 맞춰주지 못했고 또 우승을 노리는 클럽이 아니다 보니까 콜로 무아니는 토트넘에 오지 않고 유벤투스로 이적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유벤투스로 이적해서 콜로 무아니는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일단 이적하자마자 골과 도움을 엄청나게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마티스 텔을 영입했는데요. 구매 옵션을 단 임대로 토트넘에 온 마티스 텔은 토트넘에서 6경기 뛰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FA컵 경기에서 한 골을 넣은 것을 제외하고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최근에는 너무 못한다면서 골드 기자 패트릭 기자한테 쌍욕을 먹는 마티스 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영국의 공식력 높은 매체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안 해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이제 토트넘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충격적으로 폭로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골드 기자가 엔젤 감독의 미친 속내까지 공개를 해버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것을 대비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재계약 거부 사태에 대해서 영국 매체가 토트넘의 미친 속내를 공개했다는 기사는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은 마티스 텔에게 기대를 건다. 래시포드의 입장 변화 이후 엔젤 감독은 1월 옵션은 프랑스인 영입이거나 아무도 영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10대 공격수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제목과 부제목이 달린 기사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영입을 검토하던 중에 래시포드의 메시지는 해외 이적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래시포드의 입장은 이적 시장 막판이 되어서야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는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라는 매력을 앞세워서 래시포드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임대로 영입해서 잉글랜드에 남도록 설득했다. 엔젤 감독은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미넨이 마티스 텔의 이적문을 열어줬을 때 그것은 19살 선수를 영입하거나 아무도 데려오지 않을 선택지뿐이었다 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엔젤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적 시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재능이 있는 젊은 선수를 영입할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공격 보강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적 시행을 종료할 것인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라고 엔젤 감독은 말했다고 합니다. 올해 유럽 대항전의 새로운 포맷과 1월까지도 미넨을 포함한 여러 구단이 노가웃 스테이지 진출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적 시장에서 빠른 계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까지 래시포드는 빌라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면 토트넘으로 이적 시장 마감일에 영입한 마티스 텔은 FA컵에서 빌라를 상대로 한 골을 넣었다. 하지만 빌라에서 래시포드와 아센시오가 합작한 8골을 고려한다면 텔의 기여도는 두 팀 간의 영입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면서 텔레그래프는 일단 토트넘이 마티스 텔을 영입한 것과 그리고 빌라가 네임드가 있는 래시포드와 아센시오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빌라는 27세의 레시포드와 29살의 아센시오를 영입하면서 현재의 초점을 맞춘 반면에 토트넘은 미래를 고려해서 마티스 텔을 영입했다. 텔은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에서 전반 종료 후에 교체 아웃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엔젤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트넘이 즉각적인 영향을 줄 선수가 필요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엔젤 감독은 인정했다. 특히 이번 시즌이 결과와 부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 보강은 중요한 요소였다. 토트넘은 즉시적인 수비 보강을 위해서 케빈 단소를 영입했고, 그리고 비카리오와 포스터의 부상으로 인해서 유망한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에 대한 관심도 과속하면서 영입했다. 이미 스쿼드에 셉세비와 메디슨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아센시오 같은 유형의 선수를 굳이 영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셉세비가 발 부상으로 A매치 휴식기 이후까지 결정하게 되면서 스페인 미드필더 아센시오가 빌레에서 보여준 활약을 고려했을 때 일부 팬들은 이미 이러한 결정에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다 하면서 토트넘과 빌라를 비교하면서 토트넘은 일단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마티스 텔을 데리고 왔는데, 일단 빌라는 즉시 전력감인 레시포드와 아센시오를 영입했다고 이 기사는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이 두 선수 영입 자금을 마련할 것. 빌라는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할 경우 레시포드와 아센시오의 임대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선수는 이미 FA컵 8강에도 진출에 기여했는데 챔피언스리그와 FA컵에서 성과에 따라서 레시포드의 완전 영입 옵션이 실행될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토트넘이 당면한 목표는 유로파리그 우승인데 이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토트넘은 다음 주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한 골 차의 열세를 뒤집어야 8강에 진출할 수 있는데 마티스 텔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엔젤 감독은 이미 시즌 종료 후에 마티스 텔의 완전 영입 옵션을 실행할 계획임을 시사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텔에게는 장기적인 인상을 남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엔젤 감독은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마티스 텔이 원하는 만큼의 임팩트를 남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것은 마티스 텔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티스 텔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마티스 텔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 선수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그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엔젤 감독은 최근에 골드 기자 그리고 패트릭 기자로부터 이제 전혀 경기력에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마티스 텔을 완전 영입하면서 구매 옵션을 발동할 것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을 해석해 보면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일단 토트넘과 재계약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 마티스 텔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에 잘하겠지, 아직 어린 선수잖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마티스 텔의 구매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는 텔레그래프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이게 너무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토트넘에서 뛰었던 적이 있는 천재 미드필더 반더바르트는 레비 회장을 저격했습니다. 레비는 너무 노멀한 평범한 선수들만 영입하고 있다. 토트넘이 수준을 높이려면 평범한 선수들이 아닌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야 한다. 손흥민 선수급의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라고 반더바르트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 레비와 엔젤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취하자 이제 이렇게 마티스 텔을 또 완전 영입할 계획을 세우면서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닌 또 평범한 선수를 그냥 싼 값에 싼 주급에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와,
엔제 감독을 자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레비 감독이 이렇게 엔제 감독이 자신의 클럽 운영 방식을 지키면서 어린 선수들 사줘도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질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정말 토트넘은 최악의 클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떠난다면 토트넘에서 어떻게 공격진을 꾸릴지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적 대비를 하면서 엔제 감독이 신규 플랜을 짜고 있다라는 소식은 토트넘 1티어 기자 골드 기자의 충격 폭로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골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엔제 감독 기자회견 후에 말했는데요. 엔제 감독은 솔랑키가 복귀하면 마티스 텔을 측면에서 활용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는 텔이 우리 팀에서 측면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랑키가 복귀한다면 마티스 텔을 측면에서 기용해 보고 싶습니다. 마티스 텔이 첫 경기에서 왼쪽 측면에서 뛰었을 때 그곳에서 굉장히 편안해 보였고 오른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그 윙어 자리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라면서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솔랑키가 복귀만 한다면 어차피 손흥민 선수는 떠날 사람이니까 마티스 텔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윙으로 뛰게 하겠다라는 어이없는 신규 플랜을 말했다고 충격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와,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마티스 텔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마티스 텔이 왼쪽 윙어,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기용한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마티스 텔이 왼쪽 측면에서 잘했냐? 아예 안 보였습니다. 마티스 텔이 키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도 아니었고 아직 프리미어 리그 스타일과 템포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싸움도 안 됐고 스피드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티스 텔을 이제 솔랑키만 복귀만 한다면 무조건 윙으로 기용해서 더 많은 시간을 주겠다라고 엔제 감독이 이제 자신의 신규 플랜을 폭로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일단 솔랑키가 복귀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엔제 감독이 사랑하는 엔제 감독의 양 아들이라고 평가받는 존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마티스 텔을 윙어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넣어두겠다는 소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일단 토트넘 측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은퇴하기를 바라지만 최근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타임즈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렇게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것을 대비해서 이적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토트넘의 신규 플랜을 짜고 있다는 것이 골드 기자의 폭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게 된 다음에 솔랑키, 마티스 텔 그리고 존슨의 쓰리톱을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이 쓰리톱은 과연 프리미어 리그의 하위권, 중위권 팀을 뚫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쓰리톱을 보는 그 시점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B클럽으로 이적해서 이제 우승컵을 드는 모습 보고 싶네요. 일단 그렇게 되려면은 엔제 감독이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을 탈락시킨다면 손흥민 선수가 떠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